예, 유클리드 기하원론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7번 정리부터 봐야 되겠죠? 밑변이 같은 두 삼각형의 꼭지점이 밑변을 평행한 한 직선 위에 있으면 면적이 같다. 삼각형이 있는데 밑변이 같아요. 꼭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밑변을 포함하는 직선하고 평행한 거죠. 그랬을 때 이 두 삼각형의 면적이 같다는 거를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삼각형을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을 잡아요. 그리고 또 오른쪽의 삼각형을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을 잡읍시다. 그러면 이 사항은 35번의 사항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밑변이 같고 윗변이 같은 직선 위에 있지요. 맞죠? 그래서 이 빨간 평행사변형과 파란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최초에 주어진 두 삼각형은 각각 빨간 평행사변형과 파란 평행사변형의 면적의 절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삼각형의 면적은 같아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35번을 이용했고 34번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5번째 공준을 사용한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38번 두 삼각형의 밑변이 같은 직선 위에 있어요. 삼각형이 두 개 있는데 밑변이 같은 직선 위에 있고 길이도 같아요. 그 다음에 두 삼각형의 꼭지점이 밑변에 평행한 한 직선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직선이 평행한 거죠. 그러면 이 두 삼각형도 면적이 같다. 이것도 역시 평행사변형을 각각의 삼각형을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잡으면요. 그러면 36번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평행사변형의 면적은 같고 각각의 삼각형은 평행사변형 면적의 절반이니까 두 삼각형의 면적이 같은 게 되겠죠. 계속 5번째 공준을 사용하는 셈이죠. 그 다음에 39번을 봅시다. 밑변이 같은 두 삼각형이 있는데 면적이 같고 꼭지점 A와 D가 같은 쪽에 있어요. 삼각형이 두 개 있는데 밑변이 같아요. 그래서 뭐 이름을 붙여줍시다. 한쪽을 A, B, C, 하나는 D, B, C. 그래서 면적이 같아요. A, B, C의 면적이
D, BC의 면적하고 같아요. 그다음에 A와 D가 BC에 대해서 같은 쪽에 있다. 이때는 이제 그러면 위쪽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림을 그렸죠. 그러면 A와 D는 BC에 평행한 직선 위에 있다. A와 D를 연결하면 요 A와 D를 연결해서 얻은 직선하고 밑변을 포함하는 직선하고 평행하다 이거죠. 만약에 평행하지 않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평행하지 않다면 그러면 시점 A에서 밑변에 평행한 직선을 하나 긋고요. 그 다음에 또 꼭지점 D에서 밑변에 평행한 밑변에 평행한 직선을 그을 수 있죠? 그거요. 그러면 그 두 직선이 다르다면은, 다르다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D를 포함하는 직선이 A를 포함하는 직선의 위에 있다라면, 그러면 이 점을 잡고, 그러니까 D와 선분 DB와 A를 포함하는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있겠죠? 교점을 E라고 할까요? 그래 놓고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잡아 볼게요. 그러면 이게 37번의 상황이 되는 거죠. 밑변이 같은 두 삼각형의 꼭지점이 밑변에 평행한 한 직선 위에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BC하고 EBC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BC 면적, EBC 면적이 같은데, 그래서 보면 EBC의 면적은 BCD의 면적보다 작게 되겠죠. 왜냐하면 BCD에 포함되는 삼각형이니까. 이 얘기인 즉슨 ABC의 면적하고 BCD의 면적이 같지 않다는 얘기가 돼서 모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9번이 증명이 됩니다. 자, 그 다음 40번을 볼게요. 면적이 같은 두 삼각형 ABC와 DEF의 밑변 BC와 EF가 한 직선 위에 있고 길이가 같으며 꼭지점 A와 D가 같은 쪽에 있으면 A와 D는 밑변에 평행한 한 직선 위에 있다. 이것도 39번하고 유사한데 차이는 밑변이 동일한가 아닌가죠. 39번에서는 밑변이 아예 같은 선분이었고 40번은 밑변이 같은 직선 위에 있고 길이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면적이 같아요.
예. 그랬을 때 A와 D를 연결하는 직선이 밑변을 포함하는 직선하고 평행한가? 이 경우는 이 삼각형 DEF를 ABC 위에다 그려보면 되겠죠. 그리는데 여기서 EF하고 BC하고 겹치도록 그려요. 그래 놓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DF하고 이 빨간 삼각형은 면적이 같은 거죠. 이렇게 보지 말고 39번을 했을 때랑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새로 그릴게요. 자, 그냥 이렇게 합시다. 역시 이때도 점 A를 포함하면서 밑변에 평행한 직선을 긋고요. 점 D를 포함하면서 밑변에 평행한 직선을 그을게요. 그래서 두 직선이 만약에 다르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림과 같이 A를 포함한 직선이 D를 포함한 직선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이 ABC에다가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그리죠. 그러면 이 빨간 삼각형은 38번의 상황이죠. 빨간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DEF는 면적이 같죠. 38번에 의해서. 그런데 이 상황에서 ABC가 빨간 삼각형을 포함하니까 ABC의 면적이 더 큰 거죠. 이렇게 되면 ABC 면적과 DEF의 면적이 같다는 것의 모순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41번을 봅시다. 평행사변형 ABCD에서 평행사변형 ABCD에서 점 E가 직선 AD 위에 있다. 이렇게요. 그럼 평행사변형 ABCD의 면적은 삼각형 EBC의 면적의 2배이다. 이것은 이렇게 하죠. 점 E를 포함하면서 선분 AB에 평행한 선분을 이렇게 그읍시다. 그러면 AB하고 CD하고 평행하고 이걸 F라고 할까요? EF하고 AB하고 평행하니까 그러면은 이게 몇 번이죠 아까? 30번이요. 같은 직선을 평행한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다. 그렇죠? 그렇게 돼서 AB, EF, CD AB, EF, CD 모두 다 평행하게 되겠죠. 30번을 이용하면 그렇죠? 그러면 AB, EF는 평행사변형이고요. 그 다음에 EF, CD도 평행사변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작은 평행사변형에 대각선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여기 나누어진 작은 사각형을 뭐 어떻게 이름을 붙일까요? 뭐 알파, 베이타, 갬마,
델타라 그러면 A, B, C, D의 면적은 A, P, F, E의 면적, 그 다음에 E, F, C, D의 면적의 합과 같은데 A, B, F, E가 또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파, 결국 알파, 베이라, 겜마, 델타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요 대각선이 A, BF를 반으로 나누죠. 이등분하죠.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34번이죠. 대각선이 평행사변형을 이등분한다.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하고 같으니까 이 부분은 베이라 베이라 그 다음에 겜마하고 델타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겜마 겜마 그렇죠? 근데 삼각형 EBC의 면적은 베이라 더하기 겜마니까 ABCD 면적의 절반이 되겠습니다. 계속 5번째 공리가 사용되네요. 자, 그 다음에 42번. 주어진 삼각형 ABC. ABC 삼각형이 있고, 그러면 각 B와 같은 크기의 각을 가지면서 면적이 ABC와 같은 평행사변형을 그릴 수 있다. EF, GH. 이 각이 이렇게 같다 그럽시다. ABC, 각 ABC와 EFG. 가 같으면서 면적이 같은가? ABC 면적하고 EFGH의 면적이 같도록 하는 평행사변형이 존재하는가? 그릴 수 있는가? 이거죠? 자, 이것은 이렇게 봅시다. ABC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하나 만듭시다. 그래 놓고 요 AD를 2등분하는 점을 하나 고른 후에 찾은 후에 요 점을 포함하면서 AB에 평행한 선분을 이렇게 그읍시다. 그럼 좀 전에 한 대로 이 빨간 선분하고 AB하고 CD하고 다 평행하죠. 절반으로 나누죠. 그러면 ABFE는 평행사변형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절반이 되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절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삼각형을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우리가 평행사변형을 얻는 게 목적인데 여기서 평행사변형 A, B, F, E의 면적을 생각을 해봅시다. 요것과 삼각형 A, B, C의 면적을 비교를 해보죠. 그러면 A, B, F, E와 A, B, C 에서 공통된 영역은 요 빨간 저기 파란 삼각형은 필요 없는 거였고요. 네, 이건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파랗게 그은 이 영역은 ABC와 ABFE의 공통된 영역이죠. 여기다가 이 부분의 영역을 더하면 삼각형 ABC가 되는 거고 위에 있는 삼각형만큼 더하면은 ABFE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AD하고 BC는 평행이니까 이렇게 억각이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억각이 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삼각형의 밑변인 FC하고 위에 있는 삼각형의 밑변인 A하고 같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변이 하나 있고 그 변의 양 끝에 있는 각이 같은 두 삼각형이 되니까 두 삼각형은 합동이에요. 여기를 O라고 할까요? OAE, OFC. 그쵸? 따라서 ABFE하고 ABC하고 면적이 같은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용한 게 뭐죠? 평행이면 억각이 같다는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섯 번째 공준을 사용한 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은 조금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어로 번역된 것에 원문을 여기다 적어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in any parallelogram. parallelogram이라는 거는 평행사변형을 얘기합니다. The complement of the parallelograms about the diameter. 그래서 diameter이라는 거는 평행사변형에서는 대각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각선에 대한 평행사변형을 컴플리먼트라는 거는 처음에 주어진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에 대한 평행사변형 두 개를 제외한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서로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건 이제 그림으로 좀 상황을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이 있어요. 그러면 이 대각선을 적당히 대각선 위에 점을 하나 잡습니다. 그리고 밑변과 윗변을 평행한 이 점을 지나가면서 윗변과 밑변을 평행한 선을 긋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점을 지나가면서 왼쪽 변과 오른쪽 변에 평행한 선분을 그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세 선분 다 평행하고요. 세로로 되어 있는 세 선분 다 평행해요. 그 얘기는 여기 있는 요 사각형이 어때요? 평행사변형인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있는 요
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에요. 이것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대각선에 대한 평행사변형들인 거예요. 그러면 컴플리먼트, 큰 사각형에서 이 두 개의 큰 평행사변형에서 이 두 개의 평행사변형을 제하고 남은 부분, 여기죠. 남은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도 역시 각각 평행사변형이죠. 남은 부분이 두 개의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평행사변형의 크기가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 2, 3, 4, 5, 6. 그러면 이것은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니까 이 평행사변형을 2등분하죠. 그 얘긴 즉슨 1, 3, 5 면적의 합은 2, 4, 6 면적의 합이랑 같다는 거죠. 근데 이 작은 평행사변형에서도 이 빨간색 선분은 대각선이에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하고 같은 거예요. 요게 1번하고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요 오른쪽 밑에 있는 평행사변형에서도 요것이 대각선이니까 3번하고 4번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3번하고 4번하고 같아요. 즉 오른쪽 변은 1, 3, 6의 면적의 합이랑 같죠. 그럼 여기 똑같이 왼쪽에도 1, 3이 있고 오른쪽에도 1, 3이 있으니까 따라서 5, 6의 면적이 같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네. 그래서 증명이 되겠죠. 이거는 지금 무엇을 이용한 건가요? 30번 같은 직선을 평행한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다도 사용했고 대각선이 평행사변형을 2등분한다는 것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30번을 이용했고 34번도 이용했죠. 30번과 34번을 이용했으니까 지금 이것도 역시 다섯 번째 공준을 사용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44번을 봅시다. 선분, 각 그리고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선분이 하나 있고 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삼각형이 하나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주어진 선분을 변으로 하고 주어진 각을 한 각으로 가지며 삼각형과 넓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을 그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변, 각, 그 다음에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이 변의 요 변하고 같은 길이의 요 선분하고 같은 길이의 선분을 변으로 가지고
그다음에 세 각 중에 하나가 요 주어진 각하고 크기가 같고, 그다음에 면적은 주어진 삼각형하고 같은 평행사변형을 그릴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이 여기 주어진 변이고, 그 다음에 뭐 요 평행사변형의 네 각 중에 하나가, 사실 평행사변형은 두 각씩 같으니까 두 개 있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평행사변형 네 각 중에 하나가 주어진 각하고 크기가 같고, 그 다음에 이 평행사변형 자체의 면적은 삼각형하고 같도록 그렇게 그릴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럼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여기 주어진 삼각형을 먼저 생각을 할게요. 여기 이제 주어진 삼각형인데, 여기서 요 꼭지점을 포함하면서 밑변에 평행한 직선을 긋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편의상 제가 좀 이렇게 할게요. 각도를 좀 크게 그려 볼게요. 뭐 구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직선을 그때 요 각이 요 각하고 같도록 그렇게 그어요. 그럼 여기 이제 교점이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요 삼각형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편의상 이것도 그냥 이렇게 가로로 그릴게요. 그래서 이 선분을 A,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게요. A, B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연장을 할게요. 그래 놓고 이렇게 그릴게요. 이건 뭐 회전해도 되니까. 여기 지금 새로 얻은, 여기서 지금 새로 그린 이 삼각형은 본래 주어진 삼각형하고 면적이 같죠. 그렇죠? 밑변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요 꼭지점을 있는 직선이 애초에 밑변하고 평행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니까요. 그래서 이 녀석은 이제 면적이 주어진 삼각형과 같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살짝 돌렸다고 생각하고 그릴게요. 그러면 요 B에서 새로 얻은 삼각형을 그대로 그려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주어지면 그거하고 저기 합동인 삼각형은 얼마든지 다른 곳에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요 삼각형을 그리지 말고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게 이제 최초에 주어진 삼각형하고 면적이 같고 주어진 각을 한 각을 네 각으로 갖는 삼각형, 파란색 삼각형을 얻었죠.
그래 놓고 42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삼각형의 한 각과 크기가 같고 면적이 같도록 평행사변형을 그릴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파란 삼각형하고 면적이 동일한 평행사변형을 요 B를 한 꼭지점으로 해서 이렇게 그립시다. 단 이제 이것이 AB하고 같은 직선이 있도록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각이 주어진 각이 여기 구현되도록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42번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선을 연장을 하고요. 그래서 요 선들을 다 이렇게 연장을 해요. 그 다음에 A에서 요 오른쪽에 선하고 평행하도록 평행선을 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나오는 요 점하고 B를 연결을 해서 계속 연장을 해 나가면 선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요 밑에 있는 선분하고 평행하도록 또 선분을 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마지막으로 그려진 요것이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고 요 빨간색이 대각선이 되는 거죠. 그래 놓고 보조선을 이렇게 하나 계속 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43번에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평행사변형이 있고 대각선이 있고 그 대각선에 대한 평행사변형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어때요? 면적이 같다 그랬죠? 그렇죠? 따라서 이것을 보면 이 평행사변형은 이 밑에 있는 파란 평행사변하고 면적이 같으니까 결국 주어진 삼각형하고 면적이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각이 주어진 각하고 크기가 같은데 요거는 막꼭지각으로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각이 요 평행사변형의 구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선분 AB를 한 변으로 갔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평행사변형이 우리가 원하는 평행사변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5번. 주어진 각을 한 각으로 하고 주어진 다각형과 넓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을 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때도 각이 하나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각형이 하나 주어진 거예요.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그랬죠? 네. 편의상 이 정도 그리죠? 사실은 뭐 더 그냥 다각형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겠지만 편의상 이 정도만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다각형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알 수 있냐 하면 이 다각형을 삼각형들로 쪼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삼각형들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1번 삼각형, 2번, 이 경우는 이제 삼각형이 4개가 나오네요. 그러면 42번을 사용을 합시다. 42번을 사용해서 주어진 각을 한 각으로 가지면서 요 1번 삼각형하고 면적이 똑같은 평행사변형을 그릴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게 1번하고 면적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를 이렇게 연장하면 여기 이제 각이 딱 고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각이 있고 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삼각형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44번의 상황인 거죠. 선분과 각과 삼각형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변을, 그 선분을 한 변으로 갖고 주어진 각을 한 각으로 가지면서 주어진 삼각형하고 면적이 같은 평행사변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딱 이 상황에서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그냥 이렇게 나란히 그려지겠죠. 이게 2번. 그럼 또 어때요? 변이 고정이 하나 딱 되고 각도 하나 고정되고 그 다음에 3번 삼각형의 면적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44번을 이용해서. 이 경우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 요게 각도가 계속 같게 되겠죠? 계속 평행선을 이렇게 이어나간 거니까 결국 요거하고 요거하고 평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 평행하도록 평행사변을 만들었으니까 요 밑에하고 위하고 평행 그렇죠? 위하고 평행 그러니까 요거는 애시당초 이렇게 한 직선으로 이어놓고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최초에 1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변, 각 그러면 여기다가 평행사변형을 그려야 되니까 그대로 되겠죠. 그러면 요것과 요것은 평행. 애시당초 요거는 한 직선을 잡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려진 평행사변형의 윗변들이 죄다 요 밑에 하고 평행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변을 고정했기 때문에 이 윗변이 더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 더 많은 삼각형에 대해서 쪼개진 경우라도 이것을 반복해서 하면 그러면 결국 주어진 각을 가지면서 주어진 다각형의 면적하고 같은 평행사변형을 그릴 수가 있네요. 그래서 42, 44번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46번을 볼까요? 이거 지웁시다. 46번은 주어진 선분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다. 선분이 딱 하나 있으면 이것을 변으로 갖는 정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다. 이건 뭐 쉽죠? 이 점에서 수직선을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거리가 같도록 점을 고르고 이 점에서 또 수직선을 이게 사각형 같이 안 보이네요. 좀 정사각형이니까 수직으로 돼야 되겠죠? 다시 잘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수직선 긋고 길이가 같도록 점을 선택한 후에 또 여기서 수직선 긋고
다음에 또 여기서 수직선을 긋죠. 수직선을 그읍시다. 그러면 사각형이라는 건 항상 삼각형 두 개로 쪼개지니까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삼각형 두 개의 내각의 합이랑 같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내각의 합이 사직각이네요. 근데 이미 우리가 지금 여기 세 각은 수직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마지막에 이 교점에 의해서 나오는 이 각도 수직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각의 합이 사직각인데 지금 세 각의 합이 이미 삼직각이니까 나머지 한 각도 수직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뭐 어때요? 내각의 합이 이직각이니까 평행. 그렇죠? 또 마찬가지 논리로 이렇게도 평행.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는 길이가 같은데 자, 평행이니까 평행사변형. 그럼 평행사변형이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내각이 전부 다 직각이고 그 다음에 변의 길이도 다 동일하니까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뭘 이용한 건가요? 보면은 수직선을 긋는 부분은 다섯 번째 공준이 필요하진 않았어요. 대신에 뭘 이용했냐면 지금 사각형의 내각의 합이 사직각이라는 것을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이직각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다섯 번째 공준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평행사변형에서 마주보는 변이 길이가 같다는 것도 이용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다섯 번째 공준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을 볼게요. (47번은)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직각입니다. 그래서 ABC라고 하죠. 그러면 직각과 마주보는 변을 포함하는 정사각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변을 포함하는 정사각형도 만들어요. 그러면 이 직각과 마주보는 변을 가지고 만든 정사각형의 넓이가 나머지 두 변을 가지고 만든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다. 이게 이제 사실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라는 거죠. 그렇죠? 다만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나 뭐 이럴 때 배울 때는 이제 요거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정사각형의 면적을 뭐 변의 길이의 제곱 이런 공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의미를 풀어서 얘기하면 딱 47번인 거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 하면 어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증명한 거를 사용해서 보여봅시다. 그럼 여기서 요 꼭지점 A에서 여기 이름을 좀 다 붙이는 게 좋겠네요. D, E, F, G, H, K 이렇게 할게요. 그럼 꼭지점 A에서 선분 BD에 평행하도록 선분을 그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를 L이라고 해볼까요? 지금 AL이 BD하고 평행하죠. 근데 이제 BD는 또 C하고 평행하니까 AL, BD, C가 다 평행한 거예요. 그러면 각 B, AG 더하기 각 B, AC 요게 직각, 요게 직각 그렇죠? BAG가 직각이고 BAC도 직각이니까 요거는 이 직각이에요. 그 얘기는 AG하고 AC가 한 직선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 몇 번이었어요? 14번째 정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선분 하나씩 그렸는데 각의 합이 이 직각이면 사실은 이 두 선분은 같은 직선 위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GA, AC는 한 직선 안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HAC하고 CAB에다가 이 얘기를 적용하면 HA하고 AB도 한 직선인 거죠. 한 직선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어요. 자, 그래 놓고 여기 이렇게 선을 하나 더 봅시다. AD를 연결하고 FC를 연결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뭐를 볼 거냐면 삼각형 ABD 하고 삼각형 FBC를 비교해 볼 거예요. 일단 각 ABD하고 각 FBC 두 각 모두 이 삼각형의 내각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여기다가 수직각, 직각만큼 더한 거고 다른 쪽 각도 이 내각에다가 직각만큼 더한 거죠. 그러니까 두 각이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AB하고 BF하고 길이가 같죠? 정사각형의 변이니까
마찬가지로 BD하고 BC하고 길이가 같네요. 그러면 두 변의 길이가 각각 서로 같고 그 사이에 낀 각도 같은 거죠.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보면 자, 평행사변형 BDL 이거 뭐라 그럴까? 이거 I라고 할까요? 이거 BDLI 이거 평행사변형 맞죠? 그렇죠? 이렇게 평행이고 윗변 아랫변은 원래부터 평행이었으니까 그러면은 이 평행사변형 안에서 ABD는 이 평행사변형의 밑변하고 같고 그 다음에 꼭지점이 평행사변형의 오른쪽 변하고 같은 직선 위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을 비교하면 어때요? 면적이 같죠? 그냥 같은 직선 위에 밑변에 평행한 직선 위에 꼭지점이 동시에 있으니까 밑변은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평행사변형 BDLI의 면적의 절반이 삼각형 BDI고 삼각형 BDI의 면적은 삼각형 BDA의 면적하고 같으니까 삼각형 BDA 면적의 2배인 거죠. 같은 논리를 그러니까 BFC 쪽에다가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요. 사각형 FGBA는 이것도 평행사변형이죠. 사실은 정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니까 이거는 삼각형 FBC의 2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거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BDLI의 면적은 결국 뭐랑 같은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면적이 같으니까 정사각형 FGBA하고 같은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요쪽 왼쪽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그럼 요 관계를 똑같이 AHKC하고 ICLE에다 적용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보조선을 커서. 그래서 같은 논리로 ILEC의 면적은 정사각형 ACKH의 면적하고 같은 거죠. 여기까지 했던 거와 같은 논리를 펼치면요. 근데 요 두 사각형의 합은 사각형, 정사각형 BDEC가 되는 거죠. 결국 BDEC의 면적은 요 두 정사각형의
면적의 합하고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조금 요거는 복잡해 보이는데 얘기한 거를 이제 따라가려고만 하지 말고 이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서 혼자 보조선을 거거하면서 쭉 해보면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가는 게 어느 때는 남의 얘기 듣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어쨌든 47번도 위에 있는 뭐 정리들을 쭉 계속 사용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8번. 48번은 47번의 역이에요. 삼각형이 있는데 한 변을 가지고 만든 정사각형의 넓이가 나머지 변으로 만든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으면 그 두 변 사이의 각은 직각이다. 여기 이제 쓸 때 좀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선분 AB가 있다. 그러면 SAB 이렇게 쓰면은 요 선분 AB를 한 변으로 갖는 정사각형을 뜻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SAB 하면 주어진 변 A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SAB라고 표시합시다. 자, 그러면 삼각형을 이건 그림을 좀 돌려서 볼게요.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제가 꼭 이게 직각인 것 같이 그렸지만 아직 직각인지 아닌지 모르는 겁니다. ABC.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점 A에서 요 AC를 포함하는 직선에 수직인 선을 그을게요. 그리고 점을 하나 선택해서 이걸 D라고 할까요? 그래서 AD하고 AB하고 길이가 같도록 그렇게 D를 선택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AD하고 AB가 같은 직선 위에 있는가는 몰라요. 이거는 순전히 그냥 AC의 수직이 되도록 AD를 그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돼서 지금 뭐가 생겼냐 하면 직각삼각형 DAC가 나온 거예요. 직각삼각형 DAC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47번을 사용하는 거죠. 47번을 사용하면 DC를 가지고 만든 정사각형의 넓이는 AD를 가지고 만든 정사각형의 넓이하고 AC를 가지고 만든 정사각형의 넓이와 합하고 같아요. 47번에 의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문제 조건에서는 이 경우는 이제 BC가 빗변이 되겠죠? 제일 긴 변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BC를 가지고 만든 정사각형의 넓이가 AB를 가지고 만든 정사각형의 넓이, 그 다음에 AC를 가지고 만든 정사각형의 넓이하고 같아요. 근데 AD하고 AB는 길이가 같도록 설정했잖아요. 그럼 길이가 같은 두 선분으로 만든 정사각형은 면적이 같겠죠?
크기가 같은, 딱 겹쳐지는 정사각형이겠죠? 요게 같고요. 그 다음에 AC는 동일하죠? 그렇죠? 같아요. 따라서 DC를 가지고 만든 정사각형하고 BC를 가지고 만든 정사각형은 면적이 같아요. 그러면 위에서도 했지만 선분 두 개가 있는데 한 선분은 길고 한 선분은 짧다 그럽시다. 긴 선분을 가지고 만든 정사각형, 짧은 선분을 가지고 만든 정사각형 면적이 같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면적이 같으려면 DC하고 BC하고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길이가 같고 DC하고 BC하고 길이가 같아요. 그 다음에 AC는 공유예요. 즉 삼각형 ADC하고 삼각형 ABC는 합동인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각 CAD하고 대응하는 각 CAB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는 각 CAB도 수직이어야 되는 거죠. 결국 여기서 원하는 대로 직각임을 보인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48개 정리를 다 증명을 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여기 후반부에서는 어떤 것들이 5번째 공리를 사용해서 증명했는가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대부분의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중학교 때나 뭐 이렇게 배웠던 많은 것들이 이 5번째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저기 이직각이다. 그 다음에 또 피타고라스 정리. 그 다음에 뭐 평행사변형에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고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고 뭐 이런 것들. 대각선이 평행사변형을 이룬한다. 뭐 등등.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눈여겨볼 것은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두 개 있는데 밑변이 동일하고 꼭지점을 포함하는 직선이 밑변하고 평행한 경우. 그렇죠? 면적이 같다.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삼각형의 면적은 밑변 곱하기 뭐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랬죠. 그러니까 이 높이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이 두 직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둘 다를 수직으로 만나는 선분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데서 온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공식이. 물론 뭐 그걸 증명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 살짝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여기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5번째 공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린 증명 또는 이 유클리드 책에 원래 있었던 증명이 5번째 공준을 사용을 해서 증명을 한 거죠. 근데 그렇다 그래서 얘네들을 증명하는데 5번째 공준이 꼭 필요한 것인가?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 증명을 찾았는데 5번째 공준을 이용했더라는 거지. 5번째 공준이 없으면 여기 있는 것들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증명될 수 없는 참이 아닌가? 그거는 단언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이제 옛날 학자들은 이 5번째 공준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쓰게 됐어요. 제가 얘기한 그런 이유나 생각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했냐면 5번째 공준 없이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정리들을 증명을 해보려고 했다던가, 또는 나머지 4개의 공준을 가지고 5번째 공준을 증명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시도들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공리는 어떤 수학을, 특정한 수학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공리가 가져야 되는 조건은 어떤 거냐 하면, 첫 번째 무모순성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뭐 공리 1, 2, 3, 4, 5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리 1, 2, 3, 4를 이용했더니 5번이 부정이 되더라. 그럼 이거는 모순된 공리 체계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아무리 어떤 새로운 사실들을 증명한다고 해도 이것은 무모순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리들 간에는 서로 모순이 없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리는 최소한이 되는 게 좋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한 공리가 나머지 공리를 이용해서 증명이 된다. 그 얘기는 그 증명되는 공리는 원래부터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전제 조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은 가급적 제한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역시 이제 이런 차원에서 있는 학자들이 아무래도 5번째 공리가 나머지 4개 공리와 독립적이지 않은 것 같다. 독립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의문을 품었고, 그래서 여기 있는 공준 1, 2, 3, 4를 가지고 5번째 그 평행공준, 평행성 공준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노력을 했는데 성공하지 못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러면 아예 5번째 공준을 제외를 시켜놓고 4가지 공준만 가지고 기하학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클리드 기하에 있는 정리 같은 것들을 증명을 하기도 하고, 또는 유클리드 기하에 있는 정리와 다른 정리들 또는 어긋나는 정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5번째 공리가 없어도 어떤 수학 기하학이 제대로 성립을 하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것은, 이런 기하는 공준에서 출발한 기하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 또는 이제 고등학교 때 보면 기하를 할 때 좌표계를 줬죠. 그렇죠? 이건 이제 구체적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것들은 공준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되게 앱스트랙한데, 좌표계를 하나 주었다. 좌표계를 주면 어때요? 거리를 정할 수 있어요. 두 점 간의 거리라는 거를 좌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곡선이나 곡선의 길이를 계산할 수도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도형의 면적을 구할 수도 있고요. 또 차원이 3차원 이상, 3차원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입체 도형의 부피도 계산할 수가 있고 겉면적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계산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직교좌표계,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길이도 계산하고 거리도 계산하고 그랬죠? 그러면 딱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이 유클리드 기하에서 했던 것들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직교좌표계상에서 거리를 주고 하는 그런 기하가 바로 유클리드가 이 공준으로부터 시작해서 했던 그 기하와 동일하다. 그래서 그게 이제 유클리드 기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교좌표계를 이용한 평면이나
평면 기하는 바로 유클리드 기하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똑같이 직교좌표계를 준다 하더라도 거리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 생각을 해보면 직선의 정의가 뭐였어요? 직선은 이렇게 곡선인데 선이 반듯하게 고르게 점들이 분포되어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되게 어때요? 앱스트랙해요.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 어떤 좌표계가 있고 또 곡선이 있고 이럴 때 어떤 거를 그러면 유클리드가 얘기했던 직선으로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선택 조건이 선택이 여러 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좌표계를 주더라도 두 점 간의 거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기하학이 달라지고요. 그러면 그런 기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무슨 쌍곡 기하,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라든지 또는 뭐 구위에서 하는 기하, 스피리컬 지오메트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는 평행선 공준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참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런 것이 참이 되지 않는 구체적인 어떤 기하가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거기서도 직선을 정의할 수 있고 직선이 정의될 수 있으니까 삼각형도 정의되는데 그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이 직각보다 항상 크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이 직각보다 작다. 이런 것들이 참이 되는 기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하들을 비유클리드 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짧게 그냥 주마간산시로 얘기 드렸는데 어쨌든 이 다섯 번째 공준이라는 거는 좀 우리가 흥미롭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공준으로부터 독립적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비유클리드 기하가 탄생을 했다. 이렇게 대략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가 항상 맞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이해하는 한도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유클리드의 기하 원론 1권에 대한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고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비유클리드 기하에 대해서 뭐 고등학생이나 또는 뭐 중학생이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그런 버전의 강의를 기회가 된다면은 또 제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